세로로 그려져 있는 요하고 요거 두 개를 치수 보조선이라고 그러고요. 자, 화살표가 포함되어 있는 요 선, 요거를 치수선이라고 그러고요. 자, 요 글씨를 치수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자, 구분이 되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고요. 자, 치수를 기입하고 나서 내가 요거에 대한 변화를 주거나 표현을 바꾸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DDIM이라는 명령어, 디멘션 스타일 매니저라는 이 명령어를 가지고 변화를 주셔야 되는데,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는 치수를 먼저 기입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변화를 주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얘는 자, 여기가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자, 얘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new 새로 만들어서 디멘션 스타일을 새로 만들어서 내가 뭔가를 조절했다 그러면 얘는 적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치수를 기입하고 걔를 뭔가 변화를 시켜주고 싶다고 한다면 자, 치수를 기입하기 전에 뭘 먼저 하는 게 좋냐? 디멘션 스타일을 먼저 만들어야 돼. 텍스트 스타일처럼 디멘션 스타일을 먼저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셔요. 아니면 디멘션 스타일을 바꿔줘야 돼요. 내가 적용시킨 디멘션의 스타일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자, 요거 설정하는 것부터 보자고요. 여기서 New라는 걸 누르면 역시 디멘션 스타일을 새로 만들 이름을 정하라는 거예요. 이름은 뭐 영문이나 숫자나 한글이나 상관없이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뭐 그냥 간단하게 1이라고 줘볼까? 1.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라인이라는 게 있고요. 심벌 애너라는 게 있고 텍스트가 있고 피트가 있고 프리머리 유니트, 얼터네이트 유니트, 톨러런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라인은 선에 관련된 건데 자, 치수에서 선이란 것은 아까 치수 보조선과 치수선 두 개가 선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뭔가 조절하는 부분이고 심벌 앤 어로우라는 것은 치수선에 화살표 머리가 나왔었어요. 그 화살표에 관련돼서 뭔가 표현하는 부분. 자, 텍스트는 글씨, 치수에 관련돼서 뭔가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피트라는 부분은 이제 디멘션, 그러니까 내가 치수 기입을 해놓은 그 상태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바꿔줄 거냐. 그런 부분. 그리고 프리머리 유니트라는 것은 단위 설정에 관련된 부분. 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1번이라는 스타일을 지금 보면은 current dimension 스타일. current라는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재 선택이 된 자, 레이어의 current 레이어와 같은 개념이에요. current라는 의미는 현재 설정되어 있는 스타일이 1번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치수를 기입하면 가로 치수, 세로 치수, 그다음에 뭐 빗변 치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얘를 수정하겠다. 모디파이. 자, 모디파이로 수정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라인에는 디멘션 라인과 익스텐션 라인이 있어요. 치수 선과 치수 보조선.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 거 컬러, 색상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색깔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바꿔주면 색깔이 바뀌어요. 자, 그런데 주의할 거 한 가지.
자, 이렇게 바꾸면 색깔이 바뀌어요. 치수선이. 미리 보기가 되죠? 자,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자, 주의할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서 색상을 바꿔주면 자, 얘를 레이어를 써요. 치수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그 레이어에다가 요 치수 기입을 해요. 그 레이어에서. 아니면 얘를 치수 레이어로 바꿔요. 근데 그 레이어에 색상을 주어졌을 경우 그 색상이 무시가 되고 이 색상이 나와요. 즉 여기서 색상을 설정을 하면 레이어의 색상보다 우선시 되기 때문에 레이어의 색상이 무시가 돼요. 그럼 이제 그거를 기억을 못하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레이어를 바꿨는데 색깔이 이상하게 나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색깔을 바꾸면 레이어 색상은 무시가 돼요. 라인 타입, 선의 종류를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선의 종류를 쓰면 레이어의 라인 타입도 무시가 돼요. 자, 라인 웨이트, 선 두께 설정하는 건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보통 출력을 할 때 선 두께를 설정하지 여기서 선 두께를 설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를 특별하게 바꿀 일은 거의 없어요. 색상은 레이어 색상을 따라가면 되고 선 타입은 자 치수선을 갖다가 굳이 뭐 점선이나 아니면 1.세선 뭐 센터선 같은 걸로 표현할 일은 거의 없죠. 대부분이 다 실선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건 바꿀 일이 없고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베이스라인 스펙싱이라는 것과 서프레스라는 거. 서프레스는 제어하다 라는 의미로 표현이 되긴 하는데 자 얘는 뭘 나타내냐면 dim 라인 1 얘를 체크를 하면 첫 번째 치수선을 생략을 해줘요. dim 라인 2 하면 두 번째 치수선을 생략을 해주고 자 이쪽 부분이 생략. 자 요거까지 하면 자 치수선은 생략이 돼요. 자 이렇게 뭐 내가 표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쓸 일이 있겠지만 평상시에는 쓸 일은 거의 없겠죠. 자 요거는 뭐냐면 베이스라인 스펙싱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베이스라인이란 거는 치수 기입할 때 사용하는 옵션인데 뭐였죠? 베이스라인이 뭐 하는 거였죠? 베이스라인은 한 곳을 기준으로 연속 치수. 자,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치수 기입 방법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얘를 만약에 제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때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했었는데 자, 치수를 기입하겠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를 기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컨티뉴가 아니라 베이스 라인을 쓰면 자, 이렇게 치수 기입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자, 얘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좀 크기를 키우고 싶다. 자, PT에 보면 이제 스케일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요거 갖고 크기 키운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자, 얘를 크기를 키우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크기가 커지는데 자, 이 간격은 안 늘어나요. 스케일을 줘도. 자, 여기 있는 설정 옵션들 중에서 여기 다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여기 있는 옵션들 중에서 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먼저 설정을 하고
나중에 치수 기입을 해야지만 적용되는 것들이 있고, 먼저 치수 기입을 하고 나중에 설정을 해도 적용이 되는 것들이 있고. 근데 자, 여기 있는 것들 중에 한 90%, 뭐 90%, 95% 정도는 치수 기입 먼저 하고 나중에 바꿔도 다 적용이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꼭 걔는 설정을 먼저 하고 나중에 치수 기입을 해야지만 적용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일단 첫 번째예요. 베이스라인 스패싱. 요 간격. 베이스라인 스패싱은 요거하고 요거 사이 요 간격을 나타내요. 이게 3.75로 돼 있어요. 디폴트가. 근데 얘를 내가 뭐 한 10 정도 크게 키우겠다. 자, 바꿨어. 여긴 적용이 안 돼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자, 얘를 스케일을 너무 키웠다. 이 정도만 할게요. 아까보다 조금 더 크게. 자, 그리고 치수 기입을 해봐. 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스패싱. 자, 아까보다 간격이 더 많이 넓어졌죠. 이런 식으로. 자, 왜? 자, 이거를 넓혀놨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간격 조절할 때는 얘를 먼저 설정하고 치수 기입을 나중에 해야 된다는 거. 자, 여기서도 서프레스라는 게 있어요. 자, 엑시트 라인 1, 엑시트 라인 2. 자, 익스텐션 라인 1, 익스텐션 라인 2예요. 자, 체크하면은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생략. 체크하면은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생략. 자, 그 다음에 자, 익스텐션 라인에서는 요거하고 요거 세 가지만 기억을 하면 돼요. 자, 요거는 뭔지 알고, 자, 얘하고 얘 이제 두 가지 옵션. 자, 쟤는 뭘 나타내냐면 치수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끝이 치수 보조선이에요. 여기 치수 보조선이거든요. 자, 여기가 제일 끝이에요. 치수 보조선의 끝.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 치수선 참. 치수선이고 치수선의 끝이 여기에요. 화살표 끝. 근데 자, 요 치수선을 기준으로 자, 치수 보조선이 이만큼 더 삐져 올라가 있어요. 자, 밖으로 연장돼 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얘는 자, 요거는 자, 여기에서부터 얼마만큼 얘가 더 나가 있느냐라는 그 값이에요. 자, 얘가 0이면 자, 여기서 끝나요. 자, 얘가 10이면 훨씬 더 많이 나가요. 그래서 자, 그 값을 나타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offset from origin의 항인데 자, 얘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게 돼야 돼요. 자, 뭐냐? 쟤는 치수 보조선을 자세히 보면 여기 이렇게 점이 하나 찍혀 있어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점이 찍혀 있고 거기서부터 얼마만큼 띄워서 선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점에서부터 이 선까지 떨어진 이 거리. 자, 이게 offset from origin이에요. 이 점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저 점이
물체를 인식하는 역할을 해요. 자, 왜? 우리 이거 했었죠? 트림하면 잘린다고. 자, 얘는 얘가 잘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뭐냐? 자,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치수 기입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하고 치수 기입을 해요. 그러면 자, 아까 그 점이 이 물체에 딱 닿아 있는 거예요. 점이 그 물체하고 딱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수정을 해. 직선을. 그러면 끝점을 인식을 해서 직선의 끝을 인식을 해서 찾아가요. 얘가. 수정한 거를. 근데 자 얘를 자, 치수를 약간 이렇게 띄워놨어. 물체하고. 인위적으로. 그러면 자, 요 점이 요 끝점이 자, 얘를 지금 얘 맞닿아 있지 않아서 얘가 어디 있는지 못 찾아요. 자, 이러한 경우는 잘라도 변화가 없어요. 얘를 인식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가 트림처럼 이렇게 했을 때는 자, 여기 가상의 직선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자, 얘를 기준으로 트림을 하면 여기가 잘려. 그러면 자, 요 끝이 쭉 당겨져서 여기 와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잘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얘가 잘리는 건 아니에요. 얘가 잘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이래도 잘려야 돼요. 이렇게 해도. 그래야지 얘가 잘리는 거야. 자, 이 선이 내려와서 자, 이 가상의 선의 연장이 돼서 만나니까 밑에 가상의 선이 잘려서 표현이 되는 거지 실제로 얘가 잘리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쟤는 어느 때 주로 많이 쓰냐 하면 자, 이런 경우에요. 자, 여기서 내가 한 5천 정도 직선을 그렸어요. 길게. 길게. 자, 이 정도 그리면 치수 기입을 하면 자, 이렇게 돼요. 아무것도 안 나와. 왜? 여기서 확대를 보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자, 직선이 너무 크니까 얘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쟤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해줘요? 스케일이라는 걸 이용해서 키워주죠. 그럼 이게 커져요. 근데 이거를 출력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하고 얘하고 거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간격이 너무 좁아서. 그럼 나중에 출력을 하면 내가 그린 거하고 치수하고 헷갈려 막 선이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를 어떻게 자, 이렇게 띄어놔요. 출력했을 때 이만큼 떨어지게 표현되면 얘는 치수선이고 이게 내가 그린 그림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물체하고 얘하고 띄워놓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자, 이걸 써요. 곱셋 프롬 오리진. 자,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 0.625인데 내가 뭐 한 10 정도 띄우겠다. 이렇게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얘를 굳이 띄워놓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자, 여기 점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인식을 해서 바로 수정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요 기능.
0.625 주시면 되고 스케일도 너무 크다. 그래서 자 그런 부분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부분은 그런 것들 보면 되고 symbol and arrow라는 곳에 보면 자, 이 화살표 모양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 자, close field 닫혀 있는 책상이 닫혀 있는 형태로 표현된다. 닫혀 있는 삼각형. 자, 여기 open 하면 열려 있는 삼각형.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키텍처 티크라고 해서 자, 이렇게 짝대기로. 아니면 얘를 뭐 도트 같은 걸 써서 점으로. 그래서 자, 종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자, 여기 센터 마크라는 게 있는데 자, 얘는 지름과 반지름을 쓸 때 같이 활용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건 잠시 후에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텍스트, 글씨. 자, 글씨도 여기 보면 자, 텍스트 하이트가 있어요. 근데 얘는 그냥 디폴트로 두시는 게 좋고요. 자, 여기 보면 텍스트 스타일이라고 있거든요. 자,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왜? 스타일 설정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점점점 세부 버튼을 눌러주면 자, 텍스트 스타일 매니저가 뜨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텍스트 스타일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씨를 쓸 때 설정해 놓은 스타일이 있으면 그 스타일을 여기서 선택을 해주면 치수도 그 스타일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치수 표현도 글씨를. 그래서 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아니면 쉬울 수도 있고 자, 이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텍스트 플레이스먼트, 텍스트 얼라인먼트. 자, 텍스트는 글자예요. 글자의 플레이스먼트, 어디에 위치를 시키겠느냐. 글자의 위치를 설정해 주는 부분이 텍스트 플레이스먼트.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먼트. 얼라인이한 것은 정렬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자, 텍스트 얼라인먼트는 글씨를 어떻게 정렬을 시키겠느냐. 그래서 자, 위치를 시키겠느냐, 정렬을 시키겠느냐. 우리나라 한국어로 따진다면 의미는 비슷한 의미이기는 해요. 근데 한국어도 위치와 정렬은 분명히 다른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들 그냥 비슷한 의미로들 많이 사용들을 해버리니까. 자, 여기 위치하는 거와 정렬시키는 거는 전혀 달라요. 자, 보자고요. 지금 디폴트로 되어 있긴 한데 자, 얘를 알기 위해서는 치수를 몇 개 기입을 할 거예요. 가로 치수. 자, 세로 치수. 빗변 치수. 그다음에 아크와 센터를 놓고 여기서 뭐를 해요? 반지름.
이렇게 표현하거나. 자, 또는 지름. 자, 지름 표시. 얘네들은 자, 표기 오류라고 그랬어요. 조금 얘가 반지름. 자, 이렇게 일단 표현을 했어요. 이 상태. 얘를 조금 바꿔볼까? 자, 얘를 반지름을 이렇게 하나 표현하고, 그 다음에 자, 지름을 자, 이렇게 표현하고, 두 개를 좀 바꿔봤어요, 위치를. 자, 이 상태에서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플레이스먼트부터 먼저 볼게요. 플레이스먼트. 자, 버티칼과 호리젠탈이라는 게 있어요. 자, 버티칼은 뭐야? 세로가 버티칼이죠. 호리젠탈은 가로가 호리젠탈이에요. 자, 플레이스먼트 어디에 위치시키겠느냐? 버티칼. 자, 이 세로 방향 중에서는 어보브로, 호리젠탈, 가로 방향 중에서는 센터로. 그래서 치수를 기입하면 자, 이 가로 방향 중에서 글씨가 항상 치수의 가운데에 나오는 거예요. 치수선 중에서 가운데 부분. 자, 얘를 생뚱맞게 자, add extension line 2라고 주면 extension line 2 쪽으로 글씨가 돌아가요. 자, 이런 식으로 다 여기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글씨 위치를 여기로 설정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버티칼은 그럼 세로야, 세로. 자, 여러분들이 치수 기입을 하는데 자, 지금 학원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다른 컴퓨터, 다른 사람이 쓰던 컴퓨터를 사용할 때 아니면 버전이 다른 거를 사용할 때 치수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얘는 뭐냐면 플레이스먼트 위치가 자, 세로 방향에서 센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치수 선의 기준으로 가운데 낀 게 들어가 있어요. 자, 얘를 어버브 위로 바꿔주면 자, 선 위로 올라가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서 자, 지금 보면은 자, 치수를 위로 자, 이렇게 기입을 했을 때 치수를 밑으로 이렇게 기입을 했을 때 자, 요 글씨의 위치가
조금 틀리죠. 자, 지금 어버브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어버브는 뭐냐면 치수선의 기준으로 무조건 위쪽 방향에 치수선의 기준으로 위쪽 방향에 치수가 표현이 돼요. 자, 여기는 위쪽이 좌측이 위쪽이에요. 좌측. 치수선의 기준으로 좌측에. 자, 여기에서 위로, 여기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근데 얘를 나는 치수선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 하면 자 이렇게 갈 때는 얘가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치수기 입을 때는 얘가 여기에 표현되고 싶다. 전부 다 무조건 바깥쪽에 치수를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에 어버브가 아니라 아우터라는 게 있어요. 아우터. 아웃사이드. 자, 얘로 바꿔주면 자, 모두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이런 식으로. 자, 얘는 지금 큰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자, 요거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치수 표현되는 게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 요게 위치 설정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이먼트. 글씨를 어떻게 정렬을 시키겠느냐. 자, 여기서 호리젠탈 가로로 정렬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자, 옛날에는 캐드를 설치하면 치수를 기입할 때 디폴트로 이렇게 나왔었어요. 옛날에는. 자, 글씨가 다 무조건 가로로 표현이 돼요. 텍스트가. 자, 가로 치수, 세로 치수, 빗변 치수. 얘도 이렇게 표현이 돼요. 무조건 글씨는 다 가로로만 표현되는 거야. 가로로만. 무조건. 어떤 방향에 어떻게 치수를 기입하든. 자, 근데 대부분 자, 요거는 괜찮은데 요거는 조금 보기가 뭐하죠. 치수는 세로 했는데 글씨를 가로로 써놓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돌려놓은 것 같이 글씨를 옆으로 눕혀서 써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 align with dimension line이라는 게 있어요. 자, dimension line 치수선 with aligned 정렬시키겠다. 즉 다시 말해서 얘를 체크해주면 어떻게 내가 글씨를 치수선에 정렬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평행하게. 그러니까 치수선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자, 얘를 체크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자, 얘도 이 치수선에 정렬을 시킬 거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근데 자, 여기서 얘하고 자, 얘하고 얘네들은 아까 자, 이렇게 돼 있어서 글씨가 이렇게 써 있었는데 자, 이렇게 돼 있어서 글씨가 이렇게 써 있었고 자, 나는 지름이나 반지름은 이렇게 가로로 표현되는 게 더 보기가 좋고 괜찮다. 난 이게 더 마음에 든다. 근데 자, 여기서는 치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게 마음에 든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죠. 자, 무슨 문제가 생겨? 자, 호리젠탈과 얼라인 위드 디멘션 라인 이 두 가지를 같이 쓸 수는 없어요. 동시에 지금.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되니까. 근데 얘는 이렇게 주고 얘는 자 옆으로 눌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자, 아이소 스탠다드라는 새로운 방식이 있어요. 얘는 이제 캐드에서 만든 방식이지. 그래서 자, OK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치수가 그려져 있는 것들은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지름이나 반지름은 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글씨가 가로로 평행하게.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자, 이 옵션. 그러니까 요거는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어떤 거가 바뀌는지를. 자, 그 다음에 피트라는 부분을 볼 건데, 자, 피트라는 부분이 제일 난해해요. 제일로 난해해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설명을 드리면 이거를 제가 억지로 그 형태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만들면 또 안 돼요. 그 형태가 안 나와. 그래갖고 참 애매해요. 지금 설명을 하는 게. 억지로 그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애매한 거야. 치수 기입을 하다 보면 늘 생성이 되는 건데, 억지로 만들려면 또 잘 안 만들어져요. 자, 치수를, 어, 여기서 스케일을 좀 키워보고, 그 다음에, 자, 얘를 화살표로 바꿔주고, 자, 치수를 여기서부터, 자, 여기가 50이에요, 지금 요만큼이. 자, 20일 때는 이렇게 나와요. 50일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럼 얘를 나가는 게 어디서부터 나갔냐?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치수가 어쩔 때는 화살표가 밖으로 나고 어쩔 때는 들어와 있고 글씨가 들어와 있고 글씨가 나가고 막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 내가 치수를 기입하면 요 사이에 치수를 기입하는 거예요. 근데 요 사이에 치수를 기입하는 대신 이 글씨하고 화살표하고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길이는 정해져 있어. 길이는 정해져 있는데 자 얘를 자, 스케일을 지금 5로 되어 있는 걸 조금만 키우면 자 얘가 여기 있던 글씨가 밖으로 나가버렸죠 지금. 이거 아까 여기 글씨 써 있었어요. 근데 얘가 나가버렸어. 겹치니까 이렇게 밑으로 뺄게요. 자 스케일을 좀 더 키우면 자 얘는 또 화살표가 나갔어. 자 화살표가 얘도 나갔어요. 아까 이 안쪽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스케일이 커지고 뭐 하고 이제 막 설정하다 보면 이렇게 변해요. 화살표가 어쨌든 밖에 나가서 표현되고 어쨌든 그 안에 표현되고 어쨌든 글씨가 안으로 들어가 있고 어쨌든 글씨가 밖으로 나가 있고 막 지멋대로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려면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 뭘 해야 되냐면 자, 저런 걸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부분을 써야 되거든요. 여기 부분을. 여기 부분을 써야 되는데 자, 얘가 이론상하고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면 잘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얘는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그리고 다양한 적으로
얘는 요거 하나가 아니라 다른 거 같이 조합이 돼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 때문에 여기가 제일 애매하고 제일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자,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얘는 이제 이 치수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저 맨 위에 체크되어 있는 게 디폴트예요. 자, 여기 디폴트고 괄호 안에 베스트 핏이라고 되어 있죠. 최적. 그러니까 치수 보조선 요 사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 요 사이에 공간이 충분하면은 치수선도 텍스트도 그 안에 표현을 하고, 자, 스케일을 키우고 글씨가 커지고 뭐 공간이 좁아지고 하다 보면, 자, 만약에 여기에 표현하기 적절하지가 못하다 그러면 치수 화살표를 밖으로 빼버리고 글씨만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글씨도 표현하기 자리가 좁다 그러면 자, 글씨도 밖으로 빼버리거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최선의 선택으로 표현을 해라라는 거야. 그래서 얘로 체크를 하면, 자, 내가 뭔가 조금만 달라지면 얘가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야. 저절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자, 요 어로우라는 게 있어요. 어로우. 자, 요걸 체크를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여기서 또 변화가 없어. 조금만 줄여볼게요. 그럼. 그리고 자, 요거일 때하고 비교를 해봐야지.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얘를 표현해주면, 자, 글씨가 화살표가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얘는. 자, 그리고 자, 요걸 체크를 하면, 자, 지금 얘가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애매한 게, 요걸 체크를 하면 화살표만 치수 보조선 사이에 표현하겠다는 거야. 글씨는 밖으로 나가게끔. 그리고 자, 요걸 체크를 하면 화살표는 밖으로 나가고 글씨만 안에 표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 요걸 선택을 하면 요 치수 보존 사이에 공간이 모자르다 그러면 자, 글씨하고 화살표를 다 밖으로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게 자, 요거. 그다음에 always keep text between extension line. 자, extension line 치수 보조선 between 사이에 자, 글씨를 유지시키겠다. 항상. 자, 얘를 체크하면 자리가 좁건 많건 뭐하건 다 필요 없고 무조건 글씨는 여기다가 표현하겠다. 여기다가. 비좁아도 억지로 글씨를 여기다가 표현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요거는. 그리고 자, 얘를 체크를 하면 자, 이런 상황이 돼요. 자, 얘는 또 뭐냐 하면 특별한 경우에만 쓰긴 하겠지만 요걸 체크해 버리면 자, 공간이 좁거나 표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화살표를 표현하기 어렵고 공간이 비좁은 경우에는 화살표 머리를 생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화살표가 안 나와요. 여기만 나와요. 그렇게 표현되는 게 요거.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얘를 다시 요걸로 놓고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화살표가 요 안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화살표가 이렇게 밖으로 나갔는데도 자, 요 선들이 표현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화살표가 밖으로 나갔는데 난 요 선은 표현 안 하고 싶다. 여기 선을. 자 이러한 경우에는 여기에 자 draw dim line between extension line, extension line 치수 보존 사이에 자 dim line 치수선을 draw 표현하겠다. 자 체크 풀면 표현 안 하겠다. 그러면 표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자, 여기에서 이제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아까 우리 텍스트에서 플레이스먼트 있었죠? 자, 요건 치수를 표현할 때 글씨 위치이긴 한데 자, 여기서도 텍스트 플레이스먼트라는 게 있어요. 자, 얘는 요 텍스트의 플레이스먼트는 요거를 쓰면서 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치수가 이렇게 밖으로 나갈 때도 있고 안에 있을 때도 있고 뭐 표현 여러 가지가 표현이 되는데 자 요거 보면 beside the dimension line이라고 있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 내가 치수를 기입할 때 첫 번째 치수 보조선,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럼 걔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첫 번째 선택한 부분이 첫 번째 치수 보조선, 두 번째 선택한 부분이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이에요. 그래서 자 대부분들 치수가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치수 보조선 바깥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자 여기 over dimension line with leader라는 게 있어요. 자 치수가 좁아서 밖으로 나갈 경우에 자 오버되면 리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부분이 좁아서 이렇게 나와서 뽑아서 이렇게 표현하겠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이런 표시 없이 그냥 글씨를 요 약간 위로 올려서 위에다가 표현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 글씨의 위치를 조금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치수를 기입하면서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얘 말고 여기서 자, 우리가 이제 지름
반지름.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지름과 반지름을 표현했을 때. 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아까처럼 선이 나와. 이런 식으로. 근데, 자, 반지름도 그렇고, 지름도 그렇고, 치수를 물체 바깥쪽에 표현하면, 자, 지름 표시와 반지름 표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난 이거 표시를 안 하고 싶다. 그냥 치수만 기입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서, 여기 파인 터닝에서 아까 요거, 치수 보조선 사이에 치수선 표현하는 거, 표현 안 하겠다고 해주면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자, 쟤를 생략을 해버리면 대신 뭐가 나오냐면 요게 나와요. 그럼 십자선 표시가 갑자기 나오죠? 요게 중심을 나타내요. 원의 중심, 타원의 중심. 센터 표시예요. 자, 아까 여기서 자, 심벌 앤 어로우에서 여기 센터 마크라는 게 있었죠. 센터 마크라는 옵션이 있는데, 자, 마크 표현하겠다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표현되는 상황이 되니까 표현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얘를 나 안 하겠다. 그러면 생략이 돼요, 걔도. 자, 그 다음에 자, 요걸 체크했을 경우에는 어디 갔지? 아, 이게 아니야, 이건가? 아,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아까와 또 틀리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절을 해주시는데, 자, 요거 조절하는 게 직선과 이런 지름, 반지름 표현할 때 적용되는 게 조금 달라요.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이제 이런 것들 잠깐 또 볼게요. 자, 반지름을 좀 많이 줘서 크게 줘서 치수를 제가 좀 크게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스케일을 좀 주죠. 숫자를 좀 크게 표현하려고 일부러 크게 준 거거든요.
자, 여기서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런데 자, 요거 봅시다. 자, 이 숫자 읽어보세요. 숫자 얼마로 읽어야 돼요? 자, 이거 얼마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저 숫자를 몇으로 읽어야 되는지. 이 숫자가 몇일까요? 자, 무언가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요거가. 요게 좀 이상해요. 보통 우리가 숫자를 갖다가 쓰고 뭘 하면은 셋, 천 단위, 하나, 둘, 셋, 천 단위. 천 단위의 콤마를 찍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죠. 그래서 천, 뭐,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할 때 천 단위마다 찍어서 숫자를 읽기 편하게 표현을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 얘는 세 자리가 아니라 두 자리의 콤마가 찍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뭘로 읽어야 되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는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얘는 표기 오류예요. 일단 첫 번째. 자, 이 캐드를 만든 게 미국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 캐드를 만드는 회사가 미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미국 환경에 맞게 만들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게 전 세계에 쓰여지니까 각 나라마다 그 나라 특징에 맞게끔 추가적으로 뭐가 설치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도 한글을 쓸 수 있게끔 한글 버전이라는 게 나오고 한글을 쓸 수 있게끔 이제 추가가 된 거고. 그런데 자 이게 컴마가 뭘 의미하느냐. 자 얘는 원래 뭐냐면 이 소수점, 점을 의미하거든요. 소수점이에요, 소수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저 컴마를 저기다 찍어 놓는 이유가 소수점 대신으로 찍어 놓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희한하게 캐드를 설치하면 디폴트로 저렇게 나와요. 무조건.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근데 쟤는 소수점이에요. 그래서 치수를 기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디멘션 스타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자, 치수 기입하기 전에 무조건 먼저 얘를 바꿔주세요. 프리머니 유니트에 보면 자, decimal separate라는 옵션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컴마로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소수점 나타내는 부분인데 얘를 피어리어도 점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무조건. 우리나라에서는 소수점은 점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얘가 점으로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바꿔주세요. 무조건. 쟤는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렇게 되면 1, 10, 100, 1000, 만이니까 56,819.4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가 5만이니까 1, 10, 100, 1000 해서 1000 단위 컴마 찍었죠. 여기가 보통 우리가 여기다 컴마를 하나 찍어요. 지금 이 수치 값을 표현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뭐 안 찍을 수도 있지만 거의 표기를 할 때는 대부분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내가 치수 표현할 때 1000 단위 컴마를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직접 새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5681, 568, 아니다, 5, 56, 819.46. 새로 기입을 하든지. 그럼 일일이 이걸 다 수정해야 되거든요. 컴마를 찍어주려면. 그러니까 너무 애매하고 무리수가 있어요. 하나, 두 개면 수정을 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자, 얘는 자, 프리머리 유니트에 보면
자, 요거 피어레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유니츠 포맷이란 부분에 디시멀로 되어 있는데, 자, 얘를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첫날이 컴마를 찍어줘요. 그래서 단위 같은 부분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퍼시즌이라고 해서 저기 그 소수점 자릿수를 나타내요. 지금 0.00에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단위를 표현할 때는 100분의 1 내지 1000분의 1 단위를 표현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정밀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지금 여기서 56,819.46이에요. 얘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표현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6이니 끝자리가 6이니까 반올림이 돼요. 그러면 56,819.5가 돼요. 근데 이게 끝자리가 만약에 4다, 3이다 그러면 56,819.4가 돼요. 버림이 돼요. 5 밑은. 그러니까 오차가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를 보세요. 소수점을 첫째 자리까지 하겠다 그러면 반올림이 돼요. 소수점 만약에 셋째 자리까지 내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4, 6, 5네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두째 자리로 바꾸면 5 이상부터 반올림이 되네요. 5까지는 버림이 되네요. 버림됐어요. 여기는 얼마였지? 6이에요. 6이니까 반올림돼서 여기가 8이 된 거야. 그러니까 자릿수를 제어를 하면 반올림과 버림이 돼서 오차가 생겨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오차를 최대한 줄이려면 100분의 1 내지 1000분의 1 단위까지는 표기를 해야지만 어느 정도 오차를 감안할 수가 있어요. 건축에서는. 최소한 100분의 1, 1000분의 1 단위까지는 표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런 부분도 조금 유념하셔야 돼요. 자, 이 자리수 표현하는 게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게 소수점 자리수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 조금 주의하셔서 표현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치수를 기입하고 편집하고 수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히 하나씩 조금 확인을 하시면서 좀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표현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어느 하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바꿔야지 어떻게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를 바꿔야지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얘는 외울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외워요. 이거는 정말로 오늘 지금 저한테 들으셨지만 한 일주일만 안 쓰다가 그 다음에 쓰려고 그러면 전혀 기억 안 나요. 들은 것 같은데 전혀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자, 얘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정리를 쫙 해두세요. 자기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컴퓨터 옆에 두고 할 때마다 그냥 그거 보고 하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그걸 계속 반복 숙달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가 그냥 외우기 싫어도 외우게 되는 거지. 습관적으로 외우게 되는 거지. 이걸 억지로 외우려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외워져요. 계속 치수기만 한다면. 근데 진짜로 한 일주일, 한 3, 4일만 안 쓰면 벌써 가물가물해져요. 여러분들이 치수 기입하고 뭐 요걸 이렇게 바꾸고 싶다고 저한테 물어봐도 저도 바로 대답 못 해줘요. 그거 이거였던 거 저도 몇 개 바꿔봐야지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만 그 전에 공부한 것들은 외워야 되는 것들이 많지만 이거는 외울 수가 없어요. 외울래야. 그러니까 무리해서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정리 잘해서 컴퓨터 옆에 두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라고 써드리지도 못해요. 어떤 걸 바꿔야지 어떻게 되는 건데 그 조합을 일일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어떻게 정리를 해드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 많이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 이런 거 그려보시면서 자, 치수 기입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천천히 한 번씩들 그려보세요.